주인공 개두식은 이름부터가 이미 무식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식하다는 그의 캐릭터가 가지는 결핍이 이야기의 근원이자 동기가 되면서 그가 고졸이라는 고학력자가 되는 것이 스토리의 목적이 되는 이 영화에서 무식함이라는 화두는 이 영화의 처음과 끝을 관통하는 테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예 영화 제목조차 두사부일체입니다. 두목과 스승을 동급으로 놓고 이 둘을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불변의 가치로서 인식하는 세계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목은 힘과 권력의 상징, 스승은 지식과 지혜의 상징으로서 기능하는데 주인공 개두식은 조직의 능력 있는 중간 보스로서 어느 정도 힘과 권력은 충족된 상태지만 지식과 학력의 결핍으로 이를 채우기 위해 고군분투한다는 내용이 이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영화 전체적인 주제와 이를 풀어나가는 플롯은 상당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두목과 스승은 하나다 라는 신념을 떠받들고 있는 개두식이 두목의 지시를 받아 고등학교 학생으로 들어갔는데 두목과 동급으로 여기던 스승님이 사회적으로 핍박받는 것을 목도하자 이를 응징하기 위해 정의 구현에 나선다는 스토리는 매우 통일성이 있고 짜임새 있는 흐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술한 연출과 디테일에 비해 의외로 엔딩 시점까지 관객을 집중하게 만드는 서사의 힘이 느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의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개두식의 대인관계를 살펴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자 가치관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그것은 무식한 자에 대한 경멸, 그리고 고학력자로 대표되는 유식한 부류에 대한 리스펙입니다. 개두식이 두 부하인 상두와 대가리에게 대하는 태도만 비교해봐도 극명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상두와 대가리는 거의 동급의 서열을 가지고 있음에도 개두식은 대가리만 보면 아무 거리낌 없이 머리통을 후려 갈기는데 아무 주저함이 없는데 반해 상두에게는 영화 내내 단 한 번도 손찌검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가리는 정말 불쌍할 정도로 영화가 끝날 때까지 얻어맞기만 합니다. 물론 대가리가 맞을 짓을 많이 하는 건 사실입니다. 어쩔 때는 지능이 모자란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뇌절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가하는 개두식의 폭력은 단지 그가 잘못해서 응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손이 심심해서 습관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때리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하지만 대조적으로 팀 내에서 브레인 역할을 담당하는, 그리고 대학물 먹었다는 걸 평소에 강조하고 다니는 상두에게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줍니다. 상두가 두식 앞에서 선을 넘는 행위를 할 때도 개두식은 이를 묵인하기까지 할 뿐더러 심지어는 역으로 두식에게 영어 선생에게 보낼 선물 심부름을 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상두의 대졸 학력이 구라라는 것까지 알아냈을 때도 두식은 상두 앞에서 비꼬기만 할 뿐 직접적인 응징을 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에게 대하는 두식의 태도를 보면 이러한 가치관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영화 속에서 두식이 유일하게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상황이 딱 두 장면이 있는데 그 두 장면이 모두 선생님이 학생 또는 건달들에게 구타를 당하는 순간입니다. 두목과 스승은 하나다 라는 그의 가치관은 절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스승이 얻어맞는다는 건 곧 자기 두목이 맞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충고 교사들이 폭행당하는 순간 두식은 상충고를 우리가 접수한다 라는 간지 폭풍의 명대사를 날리면서 영화 스토리 자체를 바꿀 만큼의 큰 행동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주인공 개두식이 추구하는 이 변화의 지점이 과연 무엇을 위한 변화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가 하려는 행동은 물론 스승님과 이 학교를 지키면서 자기 나름의 사회 정의를 관철시키려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영화 스토리 내내 그가 표면적으로 추구했던 목표, 즉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서 강남 조직의 운영권을 넘겨받는다는 그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 방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내적 성장 또는 자기 자신의 무식함을 극복하고 유식한 인간이 되는 것보다는 그가 두목처럼 숭고하게 여기는 스승님의 권위를 수호하고 그들의 절대적 가치를 사수하면서
자기 자신은 절대로 그들을 뛰어넘지 않는 체제하에서 순응하는 삶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영화는 개두식의 내적, 외적 성장을 위한 스토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무식함 또는 인간적인 결핍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두목과 스승의 권위를 무조건 존중하고 그들을 섬기는 시스템에 그대로 순응한다는 스토리라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무식함을 알고 그대로 인정한다는 점은 주인공 개두식의 개인 캐릭터뿐만 아니라 영화 자체가 하나의 컨셉으로 추구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 영화는 나쁘게 말하면 B급 영화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게 말해도 B급입니다. 둘 다 같은 말 아니냐고 하겠지만 긍정과 부정이 모두 공존하는 B급이라고 표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지점은 보통 B급 영화들이 구려 보이는 가장 큰 이유가 B급이면서 A급인 척하면서 거창하게 보이려 애쓰다가 무너진다는 점인데, 이 두사부일체는 자기 자신이 B급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이걸 그냥 쿨하게 받아들인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냥 이 영화를 관습대로 손쉽게 평가하자면 함량미달의 기승전결 스토리, 조폭이 등장하는 싸구려 느낌 나는 소재, 욕설과 폭력으로 점철된 연기와 대사들, 웃기다는 것 외에는 도저히 미학적인 예술성을 찾을 수 없는 연출 등등, 그야말로 B급 영화의 전형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부분은 숏의 연결도 안 맞고 인서트 컷이 없어서 씬과 씬의 전환이 부자연스러운 지점도 많습니다. 이야기의 전개도 굉장히 허술하고 기승전결이나 인과 구조를 무시하는 듯한 스토리인 건 맞지만, 그러한 빈 공간이 함량미달로 느껴진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공백을 애써 감추지 않고 그냥 대놓고 영화의 컨셉으로 밀고 나가는 뻔뻔함으로,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병맛의 코드를 살린 일종의 아방가르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급이라는 표현보다는 병맛이라는 말이 더 적절할 것 같은데,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2000년대 후반쯤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단어인 병맛이라는 코드로 바라봤을 때 어쩌면 이 두사부일체는 그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았든 간에 이 병맛의 컨셉을 선구적으로 도입한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일부러 의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잘 만들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못 만들어서 그렇게 됐든지 간에 영화 전체적으로 넘쳐 흐르는 이 허술함을 일부러 감추려 하지 않고 그 안에서 즐기면서 웃기기 위해 모든 걸 걸었다는 데서 이 영화의 미학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극중 상두가 수시로 내뱉는 대사인 "이건 라스베가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군." 이 말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진 잘 모르겠지만 이걸 영화 제작의 관점으로 해석하자면 라스베가스라는 건 미국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영화의 본사는 곧 미국이고 영화의 기술, 영화 연출의 문법이 대부분 미국 헐리우드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본다면 상두의 대사는 "이 영화는 헐리우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영화야 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와 헐리우드, 두 곳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무식하다라는 걸 잘 아는 것, 스스로의 함량 미달을 인정하고 자조하는 이 병맛 대사 덕분에 별거 없는 내용을 거창한 주제로 과대 포장했다가 욕먹는 어설픈 작품들에 비하면 이 두사부일체가 얼마나 메타 인지가 잘 되었고 오히려 똑똑한 영화다라는 걸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